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격장애의 10번째 시간으로서 강박성 성격장애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박성 성격장애는요, 기본적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우리가 속한 환경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격, 이것이 바로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강박성의 성격의 정의 아래에서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핵심 인지에는 뭐가 있냐면, 야, 너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핵심 인지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강박성 성격 장애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만의 프레임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나만의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또 나만의 방식으로만 일을 풀어나가야 되고, 또 나만의 방식 안에서 관계든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나만의 프레임을 고수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들을까요? 타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타인이 고려가 되지도 않고요. 타인의 어떤 의견이나 외부의 의견, 또 속한 그 어떤 관계적인 것 안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고려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롯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는 의견, 내가 판단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두 번째 대표적인 강박성의 특징은요, 지나칠 정도로 완벽주의자, 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세부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완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성에 안 차니까요. 다음으로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놀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DSM-5에서는 이러한 강박성 성격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 여기에서는 총 8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의 세부, 규칙, 목록, 순서, 조직 혹은 스케줄에 집착되어 있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두 번째, 완벽함을 보이나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한다. 세 번째,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네 번째, 지나치게 양심적인 소심함, 그리고 도덕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하여 융통성이 없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일을 위임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으려 한다.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데 인색하다.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덟 번째,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인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박성 또한 주로 청년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요. 이 8가지의 진단 기준 중에서 4가지의 기준에 충족하면 또는 그 이상이면 강박성 성격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왜 생기냐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강박성 성격 장애도 장애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하게 발달하고 어떤 부분이 과소하게 발달했는데 아주 과하게 발달한 부분은 뭐냐면 나를 통제하고 무엇인가를 체계화하는 부분, 이것이 너무 과하게 발달을 했고요. 그 반면에 내가 놀이를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유머스럽거나 자발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게 발달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어떤 기능적인 손상의 이해 아래에서 먼저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요인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텐데 이 프로이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프로이트는 학문기다라고 정의를 한 바 있거든요. 여러분, 1세에서 3세 이 학문기의 시기에는 주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훈련하냐면 대소변을 가리는 것,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드라고 하는 욕동이 올라오는데 소위 이것을 프로이트는 성적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적 욕구, 이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학문기라 그랬죠. 바로 아이들의 학문에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안에 배설물을 보류하고 또 이 방출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단계,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학문기예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양육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하면은 자신의 부모로 하여금 이 정확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배변을 하도록 정말 엄격하고 과할 정도의 그런 훈련을 받은 경험,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아이가 배변을 했었을 때 이것이 추후에 이 아이에게 강박성적인 요소로 번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양육 방식적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과하게 이 아이를 통제하는 부모들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뭐든지 뭘 하면은 본인이 다 부모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경우에 이 아이가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강박성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강박성적인 성격, 이 강박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함께 지내는 법은 이들이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아주 세부적인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런 것에만 아주 꽂혀 있기 때문에 외골수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 한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들의 아주 좁아진 시야를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함께 지내는 법은 뭐냐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두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 여러분, 이들과 잘 지내려면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그리고 역할 분담이 좀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들은 이러한 정해진 나름의 질서 속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에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들과의 관계나 함께하는 일에서 한계 설정이 되지 않으면 무한대로 이들의 통제성과 이들 안에 있는 완벽성이 어떻게 된다? 번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 내가 강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의 노력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워둔 기준이 매우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을요,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일이 되었든지 학업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뭐 행복이 되었든지 간에 각각의 그 분야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좀 나눠보고 분류해 보면서 새로운 기준을 현실적인 것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은 뭐냐면 내가 완벽하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일이든 관계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보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이 강박성이 줄어들 수 있다,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박성 성격 장애에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들이 사실은 강박적인 어떤 생각들, 그리고 강박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의 기저에는 나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인지, 그리고 그 인지를 작용하게 하는 그 기저에 있는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조금 안정화시켜 주기만 하면 이 강박성은 충분히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 내가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거나 또 타인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으면 그들을 너무 나무라치고 또 너무 다그치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그들 안에는 불안이 있구나. 네, 이 불안함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의 세부적인 것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자신만의 프레임을 고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런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 그런 강박성적인 성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아까도 이야기한 내가 이 정도로 족하다. 네,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한다. 내가 나를 안정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후에 이 강박성적인 성격 또한 해소가 되고 또는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노력을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